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전혜림입니다. 전일장 아쉽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양대 증시 모두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오늘장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장에서도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 초 때와 분위기가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장보다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2030선 내준 모습이고요. 현재 202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개장 때보다는 상승폭을 많이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문제인데 외국인이 꾸준히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까지 일주일째 팔자세 유지하고 있고요. 전일장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현재까지 16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함께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데 77억 원 매도 우위, 오늘장에서는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회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오늘장 반등에 나서면서 1.3%대 상승률 나와주고 있고요. 117만 원 선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3인방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넘는 하락세 연출하면서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1.7%대 반등세 나와주면서 45,000원 구간 다시 한번 안착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과 포스코, 네이버까지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가운데 현대모비스, 기아차까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는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만 살아나는 모습, SK텔레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1.5%대 하락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아쉽게 쉬어갔던 코스닥, 오늘도 개장과 함께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개장 때보다는 많이 올라선 모습입니다. 회복한 모습이고요. 0.59포인트 하락하면서 576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을 좀 잘 뒷받침해 줘야 할 텐데요.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외국인은 다시 한번 사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95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함께 소폭의 사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기관만 팔자세 일관하고 있는데요. 101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일장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46,750원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라다이스 동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오늘장에서는 2% 나란히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도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CJ 오소핑 모처럼 반등세 이어나가면서 3%에 가까운 상승세 연출하고 있고요. CJ ENM도 강보합 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CJ 홈쇼핑도 잘 가다 보니 GS 홈쇼핑 주가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홈쇼핑주 전반적으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도 CJ 홈쇼핑과 마찬가지로 2%대 상승률 나와주고 있고요. 컴투스, 서울반도체, 메디톡스와 포스코 ICT까지 쉬어가는 움직임, SK 브로드밴드만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1,042원대에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마감을 지었죠. 오늘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한 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개장과 함께 상승 출발을 했지만 상승폭 내려놓은 모습이고요. 전일장보다 70전 정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1,041원 구간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월 말이다 보니까 내고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두 선상들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멘터리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삼성전자가 핵심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개별주 장세는 지속된다. 낙폭 과다는 한계가 있다라는 코멘터리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배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 상차트 샘플러스 이상도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대 증시 모두 이거래일째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막판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볼까요? 삼성전자가 핵심이다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합니다. 더 이상은 이제 밀릴 수가 없다는 건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17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합니다. 다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인가? 진짜 말씀드려도 115만 원대가 바닥 포인트였는지 조금 궁금해진 시점인데요. 삼성 SDS 상장과 더불어서 이제 삼성그룹 전반의 개편 작업, 그러니까 지분구조 개편 작업에 대해서 또 합병 이슈 같이 잡혀지면서 어제 삼성물산도 많이 올라가줬는데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회장에서 이제 회장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지분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삼성전자가 현재 구간대에서 바닥이라고 해서 매수를 좀 하는 건 지분을 늘리는 전략인지 그건 좀 더 체크가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의 오늘장 반등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추가적인 흐름 봐야 됩니다. 사실 불안한 게 한 삼성전자 지금 100만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상승인지 또 꺾일 것인지 굉장히 조금 이게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은 3분기 실적 불안 남아있단 말이죠. 자, 오늘의 지수의 하락에 대해서 막아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게 되면 고민이 아픈 상황. 진짜 어제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아이폰 많이 팔려주면서 주가 급등했었는데 또 오늘은 또 새벽에 또 애플은 또 급락했거든요. 이유인즉슨 아이폰 6 플러스의 밴드 실험에서 이제 휘어지는 게 이제 좀 잘 휘어지고 또 하나 iOS 8 같은 경우에도 그 업데이트에서 철회했던 그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은 좋았어요. 노트4 판매량을 조금 확실하게 좀 보고 싶은데요. 그 시점에 따라서 주가가 또 반등추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 자체가 변화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그룹주들은 현재 지분구조와 SDS, 에버랜드 등등등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네. 당분간의 주가의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포인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쪽에 맞춰서 어떻게 지분을 늘리다 보니까, 또 지분을 또 정리하다 보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들이 앞으로 지수의 움직임에 조금 많이 관여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씀드려본 거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처럼 반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가 기술적인 반등인지 추세 전환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위주로 좀 지수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도 멘토님은 이 개별주 장세 지속된다. 계속 같은 말씀 해주시고 있고요. 낙폭 과대는 한계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추가해 주셨네요. 이제 제가 삼성그룹주에 대해 짧게 소개를 좀 네. 밝혀드리면요. 일단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연초에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바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주가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자, 상속과 증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고가에서 하면 그만큼 많은 지불을 할 수 있겠죠. 그러지만 저가로 내려가면 그만큼 상당히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수를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오를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개별주입니다. 근데 개별주인데요. 특별한 개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개별주가 오릅니다. 결국에는 그 개별주가 오르는데 지금 이 시장 자체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자, 시총 1등과 시총 2위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가 신저가에 나왔어요. 근데 지수가 지금 이 자리를 받쳐준다? 그거 이상한 거죠. 왜 지켜주겠습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영업이익이 3분기에 평균적으로 20%가 증가합니다. 단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빼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건전성은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게 바로 3분기다. 지수는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종목군들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개별주로 많이 가고 있고 우리가 매일 보던 종목군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답입니다. 여러분, 낙폭과대에 대해서 삼성전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125만 원 되면 팔아야지. 결국에는 1%, 2%틱 떼기예요.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은 시세를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은 많은데 왜 거기에 1%, 2%에 집착하시면 모르겠어요. 낙폭과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가고 있는 종목군이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 종목군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가 아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고가 가는 종목, 신저가 가는 종목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달리는 말에 좀 몸을 실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두 분의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까지 두 분의 선상주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포트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죠. 먼저 김선희 멘토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 담겨져 있고요. 삼성물산이 전환을 했습니다. 2.3%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3종목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노 멘토는 포트에 어떠한 종목도 담고 있지 않네요. 누적 수익률 현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 103.5%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는 115.2%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금일의 선상주 힌트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공개하지 않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G가 들어간 3글자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의 포트 살펴봤는데요. 삼성물산이 상승권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성적이 좋은데 김선희 멘토님 의견 받아보죠. 네, 삼성물산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 잘 갈 겁니다. 중요한 건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 8%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 이번 주 내내 하락을 보였어요. 월요일부터 해서 4거래 하락 보이다가 오늘도 일단 조금 밀리고 있긴 한데 시가 대비해서는 오르고 있거든요. 자, 전반적으로 이 건설주들 흐름 자체 나쁘지 않은 모습에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좀 조정을 받았고 또 다른 건설주도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대림산업을 제가 굳이 매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추세적인 하단 부분까지 현재 살펴보자면 내려온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 구간대부터의 매도는 크게 의미 없다. 다시 재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도 제가 마이너스 8%까지 갔다가 그래도 안 팔고 놔뒀습니다. 그렇죠? 네.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볼게요. 한번 올라가면 또 이 종목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무섭게 올라가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좀 대응하시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좀 더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거의 살아나는 종목들이 없죠. 삼성물산도 상승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대림산업, 현대하이스코 역시 좀 더 끌고 가 보시면서 김선유 멘토님 트레이딩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노 멘토님 오늘장 선상주 공개하신다고 어제 약속해 주셨는데 G가 들어간 3글자의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힌트 주실까요? 네, 제가 약속은 지킵니다. 사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없습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이거는 힌트를 드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여러분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오답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조금 즐겁게 우리가 오늘 좀 방송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자, 답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종목은요. 네.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코스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코스피 안에 포함된 G가 들어간 3글자의 종목명 지금부터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도 당첨이 된 4분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휴대폰 끝자리 0045번님, 1572-2558님, 0728님 4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한 달간 두 분의 문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률 좀 더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또 명예의 전당에 올린 종목들이 있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2가지 종목 올려놓으셨고요. 기업은행과 삼천리 자전거로로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의 명예전당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죠. 포트에 종목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포스코로 20%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고 CJ로도 31%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저희 선상클럽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상주의 포트 관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알짜배기 종목들도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고 계시니까요. 오전 9시에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 그리고 선상클럽이 끝난 11시에 김선유 멘토의 무료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면서 좀 더 수익률 극대화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1611번, 161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빠르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노 멘토의 선상주 정답까지 무료 문자 번호로 지금부터 많이 정답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오로라 문의해 주셨고요.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두 분 다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좀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에 동조해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성장성이 기대된다. 비중만 절반으로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 역시 캐릭터 산업군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11,65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가에 근접해서 약간의 손실권에 계신데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먼저 상담해 주실까요? 네, 오로라가 뭐 나쁜 종목은 아니고요.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에요. 시초철 나오고 있고 싸이 관련주로서 좀 묶여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싸이 관련 매출이 크게 잡히는 종목 그런 건 종목은 아닙니다. 오히려 장난감 매출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캐릭터 상품 매출이죠. 자, 상당히 좀 바닥 포인트에서 많이 올라간 포인트. 뭐 거의 작년 2013년도 중반부터 해본다면 거의 요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9,000원대부터 한 12,500원, 13,000원 구간대에 갇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살펴보자면 최근에 수급에서 그래도 투신권의 꾸준한 매수의 힘에 의해서 좀 주가가 좀 상승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관들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한계점 포인트가 좀 잡히긴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 12,500원, 13,000원 포인트가 한계점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지금 자리는 애매한 자리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아직 그래도 이슈 자체가 있죠. 싸이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그 포인트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조금 줄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큰 수익은 내지 마시고요. 7에서 10% 내외 수익 노리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또 투신권 매도가 나오게 될 경우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포인트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필요하다. 이 정도로 딱 밴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투신의 수급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면서요. 하단 포인트는 11,000원 구간 잡아주셨습니다. 알맞게 대응해 보시고 수익률 성과 거둬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의는 크레드 문의 주셨고요. 매도해도 될까요? 2695님께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역시나 이번에도 의견을 일치를 했고요. 김선유 멘토님, SDS 상장 효과에 재반등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은 지금이 매수 적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2695님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요. 71,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소폭의 손실권역에 들어가 계신데 두 분 다 그래도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상노 멘토님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가 하기 적기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보고 끌고 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사셔야 됩니다. 파시면 팔고 난 다음에 오른다라는 걸 또다시 느끼십니다. 저는 무조건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일단 크레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B2B 교육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기업이 개인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이 기업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기업에 제공하냐면 삼성그룹 관련주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여기 삼성 계열사들이 크레듀라는 교육을 통해서 자아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예전보다는 스펙 쌓기라든지 아니면 역량 강화에 대한 분위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크레드의 주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장성 맞출 필요가 있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 SDI가 곧 상장을 합니다. 삼성 SDI 안에 크레드가 계열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볼게요. 길게 한번 보시면요. 자, 맥점 자리를 제가 딱 두 군데를 집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이 바뀌는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자리. 자,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자리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 이 74,000원, 그리고 하단은 63,000원입니다. 자, 63,000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63,000원이 하단 자리죠. 그리고 상단 자리가 74,000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자, 앞서서 지금 투매성 물량이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올렸을 때는 이거는 주포 자체가 개인이 주포,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쪽이 아니구나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때, 다, 과매도 구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밑에서 지금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오르고 있다.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앞서서 이 부분에서 지금은 이미 매집이 이루어진 차트입니다.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이 자리 팔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격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좀 더 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면 틀림없이 신청자님이 크게 도움이 되실 종목입니다. 네, 오히려 추가를 매수를 하라는 것을 권하셨고요. 좀 더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유나이티드 제약 문의 주셨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자인 안내 주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추세 상단 조정 후에 매수해보자. 그리고 이상도 멘토님은 12,500원이 저항 구간이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1% 상승 나오면서 12,000원 구간에서 상승폭 확대 나가고 있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의견 이번에 받아볼까요? 네, 우리 이성훈 멘토님 말씀 주셨던 12,500원 구간이 진짜 좀 한계 포인트로 거의 보이는 구간이에요. 5월, 7월부터 해서 고점 포인트들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 전부터요. 2월, 그리고 7월도 있고, 그 다음 이번에 9월 정도 포인트. 아직 고점 부분 잡히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흐름을 볼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내려오는 포인트들. 그리고 5월부터 다시 잡아보자면 5월부터는 이렇게 좀 라인이 잡혀요. 그래서 거의 현 구간대 자체에서는 상단이라고 보이는 포인트 12,250원, 12,500원 부근이나 12,500원 근처나 아니면 현재가 부근에서는 거의 상단 포인트가 잡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12,500원 구간이 진짜 상단 꼭지점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확인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을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 흐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요 포인트에서 이렇게 좀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요. 흐름을 바뀐다. 이렇게 나와주면 정말 좋은 거죠. 네. 그래서 12,500원까지 올라갔다가 갭을 메우고 나서 다시 조정을 거치는 후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어떤 그 흐름을 대입해보건 또 수급성의 매력도를 찾아보건 간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고점에 거의 다가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매수 의견을 드리지 못하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두 분 다 매수자인 안내 주셨고요. 12,500 구간을 맞고 떨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잘 지켜보시다가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TV 매도해도 될까요? 8011번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역시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두 분 다 매도 사인 안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성장성과 수급 포인트까지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상도 멘토님 광고비에 의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상노 멘토님 의견 받아보죠. 네, 아프리카 TV 좋습니다. 아프리카 TV 좋고요. 지금 시장의 이슈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고. 자, 나스미디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나스미디어라는 기업이 지금 신고가를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습 자체 다시 한번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자, 차트가 어떻습니까? 자, 거의 뭐 형제뻘 되는 차트죠. 상당히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프리카 TV와 나스미디어 그리고 뭐 지금 네이버 다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광고비로 인해서 먹고 산다는 기업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광고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문이라든지 잡지, 예전에 이쪽에 통용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면 TV라든지. 하지만 지금은 이제 광고라는 비중이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죠. 어디로 바뀌냐면 인터넷, 모바일, 맞죠? 조금은 접근성이 쉬운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광고를 집행했던 것은 바로 TV 방송사였다. 자, 그러면 이 TV 방송사들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매체, 아니면 모바일을 통한 광고, 이런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올라오면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곽광을 받고 트렌드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프리카 TV. 그냥 TV만 켜고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서 밑에는 계속적으로 광고가 계속적으로 나가요. 그 돈 자체가 바로 스폰을 받아서 이 기업이 지금 실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고점 자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사지는 마세요. 지금 사지 마시고.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시면 좀 더 보유를 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가격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박스권을 조금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박스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좀 더 염두를 하시고 지금 좀 더 홀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박수권 안에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좀 더 홀딩해 보면서 나가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대한해운 문의 주셨고요.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은 이번에는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조정 나오지만 재반등이 나오니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해운업 업황 저조하다, 매도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대한해운 3거래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소폭의 반등세 나와주고 있지만 또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요. 27,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손실 권역에 계십니다. 김선유 멘토님, 홀딩해봐도 좋을까요? 네, 대한해운은 최근에 이제 2012년 1월부터죠. 1월부터 3년 12월부터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1월부터 해서 계속 제자리를 좀 찾아가려는 듯한 느낌을 보였는데, 차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보자면 거의 1년 가까이 고점 포인트 한 27,000, 28,000원 정도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개선사항은 해운 쪽에 나쁘지 않은 모습인데요. 바닥 포인트는 그래도 천천히 살펴보자면, 3월 바닥과 더불어서 7월 바닥 아주 미세하게 좀 상승을 주고 있는 듯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의 조금 바닥을 확인하고 가고 있는 느낌. 자, 해운 지금 이 흐름대로 보자면요. 거의 죄송합니다. 이 상태 흐름대로 보자면 현재 구간대 살펴봤을 때 조정폭이 어느 정도 한 22,000원 정도까지 나왔다가 다시 또 상승 분위기로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무리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버티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또다시 어떻게 주가가 27,000원대 안착을 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수급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은 다시 온다고 하니까요. 좀 더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해운업 업황이 저조하다, 매도해 보자라는 사인 내주셨는데요. 네, 업황 자체를 따라갑니다. 업황 자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해운업이 지금 바닥권에서 잠시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배를 한번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름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자, 연비가 상당히 안 좋은 게 바로 이 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성은 분명히 예전보다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물동량 자체가 크게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럼 물동량은 그렇게 불황형 흑자라고 하잖아요. 불황형 흑자.
그러나 해운업이 살아나려면 호황형 흑자가 돼야 됩니다. 수출도 많고 수입도 많아져야만 꾸준히 이렇게 왕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불황형 흑자입니다. 자, 보내는 배는 예전과 똑같은 데 비해 들어오는 배는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해운주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닥권 있는 종목 하지 마세요. 차트 보기도 힘듭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군들은, 자, 다시 한번 같이 주봉으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뭐 등딱지도 완전 달라붙어 있죠. 달라붙어 있는데, 자, 이 가격대 한번 기준 보겠습니다. 자,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가 상당한 지지구운력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자체를 그냥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더 힙소 구간을 조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파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대안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로 멘토님 의견 받아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삼성물산 문의해 주셨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 사인해 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조종시마다 매수하세요라는 의견 달아주셨고, 이상로 멘토님 역시 건설 업황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습니다. 네, 최근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물산은 성적이 좋습니다. 전일장에서도 6% 이상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SDS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주목하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김선희 멘토님 의견 받아볼까요? 네. 삼성물산에서 보유하는 지분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삼성 SDS 지분을 17.08% 정도 들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또 삼성전자의 지분을 4%가량 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삼성 SDS 지분을 22%가량 들고 있습니다. 네, 연결고리인데, 그러면 삼성물산이 삼성 SDS 관련 지분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의 또 합병이 삼성중공업 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굉장히 조금 이제 재무적인 부분까지 안정적으로 돌아섰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을 튀면서 올라가는데, SDS가 11월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말부터 해서 이번부터 해서 10월까지 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몇 달 동안 머물러 있던 이 박스권을 이제서는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전에 SDS 상장 맞춰서 좀 9월 초에 반짝 상승을 기대하면서 제가 이번에는 가는구나 싶었는데 또 한번 쉬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영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찰나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DS 상장과 더불어 주가가 한번 많이 튈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조정시마다 매수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제시해 주신 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일동제약 문의 주셨고요.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 사인 안내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 조정의 흐름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 역시 급등과 급락의 반복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동제약 최고가를 찍고 계속 내려와 주고 있는 모습, 오늘장에서 1%대 반등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다소 불안합니다. 이상로 멘토님 의견 받아볼까요? 네, 이거 변동폭이 참 큰 주식이에요. 이거 주식 사고 나면 이거 밖에 못 나갑니다. 예, 일단은 그거 좀 명심하시고.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제약적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죠? 그러면서 전문의약품, 우리가 일반의 의약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서. 자, 우리나라가 항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 이 제네릭 시장입니다. 바로 복사약 시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큰 업황적인 호황을 맞았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 한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갭이 크게 한번 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자체는 지금 여기에 대한 지지권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가 정확한 지지가 나오기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봉으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지금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신고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세 번째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확한 지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자리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1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 제 같으면,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저는 15,000원에서 15,5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갭이 떠있기 때문에 갭 매우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000원 구간이 적정한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하기 전에 또 시청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당첨되신 분 중에 하나인데요. 811222님. 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달 이용권이 당첨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을 진작 드린다는 게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상클럽 화이팅이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계속 문자 잘 받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익률 극대화해 나가 보시고요. 선상클럽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들어온 문자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흥하해운 문의 주셨고요.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박스권 돌파 가능성에 초점을 좀 더 맞추면서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은 이익 실현 후에 재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시면서 매도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흥하해운 오늘장 4%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매수가에서 소폭의 상승권역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볼까요? 네, 오늘 흐름이 잘 가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잘 움직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박스권 안에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흐름이 사실 좀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상당히 좀 많이 비싼 가격이지만, 네. 그래도 8월부터 해서 계단식 상승을 9월달에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한 번 올라간다라 한번 상승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이 물량에 대해서 완벽한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장에 이 상승 흐름이 나와준다. 오늘장 잠정치가 잡혀있나요? 자, 기간의 매수세가 잡히는데 얼마나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지는 오후장까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창을 열어봤을 때 외인들과 함께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는 포인트가 현재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이 나온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 대신에 너무 많은 수익은 내지 않으시면 좋겠다. 한 2,000원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 포인트 잡으시고 대응하시고 그 이후에 상승폭에 맞아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세상 그 차트장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수 흐름이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요.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이익 실현 후에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다행히 4% 급등이 나오면서 매수가 회복한 모습인데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똑같습니다. 앞서서 김선희 멘토님하고 똑같은 견해고요. 대신에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저는 차라리 이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보자는 거고,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트로만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선상주 힌트도 너무 시원해요. 정답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문자와 전화 많이 들어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세아 베스트. 네. 그거를 내가 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싶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42,000원이고요. 네. 그건 20%입니다. 20% 지금 손실권역이시라서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더 단가를 낮춰보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손실권역이라서 많이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요. 우선 김선희 멘토님은 박스권 돌파 확인 후에 대응해보자.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도 멘토님은 35,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자. 매수 사인 내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네네. 좀 더 힘내보시고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래되셨나봐요, 종목 보유하신 지가. 네네, 한 3년도 넘었습니다. 3년도 넘으셨어요. 네. 그래도 정말 잘 버티시고 계속 가지고 가지고 계시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2013년이나 올 초에 이제 다시 좀 상승을 주는 그림 나올 때마다 뭐 더 이상 매수는 안 하시고 그냥 보유만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근데 이번에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2014년부터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네. 이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네네. 자, 제가 보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세아베스텔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그림은 맞아요. 맞는데 네.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가능성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예. 추세는 어찌됐든 간에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승 추세는 네. 고점 포인트에서의 움직임을 현재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일봉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흐름에서 좀 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재반등이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지. 네. 당장에 급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은 비싼 가격에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은 조정도 작은 조정이 아니고요. 네. 어머니 큰 조정 보셔야 된다. 큰 조정. 최소한 주가가 한 4, 5%씩 밀리는 조정 나오고 나서 네. 다시 천천히 올라갈 때 그럴 때 수급 체크하면서 매수 들어오면은 다시 매수를 해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아마 매수하시면 약간 조정이 좀 더 나왔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리지는 제가 못합니다. 그리고 사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조정이 나오실 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머님 현재 구간보다는 좀 더 큰 조정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춰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네. 멘토님도 한 35,000원 부근이 추가 매수하기 적기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추가 상담 네. 받아보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제 추천하실 때 좀 사시지 그랬었습니까? 예. 그런 고생 안 하셨을 건데. 자, 지금부터 또다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머님은 상당히 이제 투자 스타일이 좋으신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원래는 돈을 벌기가 좀 쉬운 스타일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종목 조금, 궁합이 안 맞았죠. 그래서 조금 많이 빠졌던 거고. 어차피 기간적인 부분은 상관없으시잖아요. 맞죠? 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격대로 보면 여기 이 자리 지금 상당히 네네.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이 자리 자체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 지금 20%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20% 더 사세요. 그래서 사실 35,000원에서요. 예, 35,000원 밑으로 사시면 됩니다. 자, 그 가격대에 사서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네. 자, 그 가격대에 사면 이제 42,000원, 35,000원, 그럼 가격당 얼마죠? 38,000원이죠? 네네. 예, 38,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 가격대 38,000원대 전량 다 일단은 드러내세요.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매물이 악성 매물이 많은 차트입니다. 사실 세아베스틸이. 그래서 네. 일단 그런 자리에 자체에서 지금은 왜 이 자리에 생보를 하냐면 자 39,600원, 4만원대에서도 매물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이런 박수권 자체가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예. 차라리 가격을 낮춰가지고 어머니 빠져넣으실 때 먼저 본전에서 빠져넣으시고 난 다음에 돌파하는 걸 보고 그때 재매수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거 35,000원 정도 내려올라가면은 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곧 내려옵니다. 곧 내려옵니다. 네. 네. 다음 달 안에 내려와요. 다음 달 되면 내려옵니까? 네, 내려옵니다. 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네, 어머님. 그러면은 혹시 지금 팔아놨다가 다시 사면 안 돼요? 아유, 어머님, 어머님이 그런 기술을 쓰실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는 수익이 나기 힘듭니다. 진득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스타일이신데, 예. 거기에서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려운 방법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세요, 어머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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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네, 의견 잘 받아보시고요. 좀 네. 손실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KT에 KT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KT 제가 33,200원에 네. 10%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 지금 내려와서 매도하기도 그렇고 네. 아니면 지금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손실권역이다 보니까 매도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오실 생각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사인 안 내주셨고요. 김선희 멘토님 SKT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추가 매수는 금물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 역시 1인당 RPU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타 통신주가 더 낫다라는 같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우선 어머니 추가 매수는 안 되실 것 같고요. 김선희 멘토님 의견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머니, KT가 굉장히 좋은데, 네. 제가 추가 매수는 못 드리는 게, 갑자기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잡히고요. 네. 좀 재미가 없어요. 단통법이 약간 좀 변화가 생겼잖아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어머니? 네네. 네, 단통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보조금을 이렇게 주겠다, 정확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약간 규정을 바꿔주면서 흐릿하게 누가 얼마 주는지 얘는 얼마 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통신 3사들의 싸움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고 주가가 올라갔던 단통법 통과되면서 그래도 영업이익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보조금을 많이 안 쓰게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그림 자체가 약간 흐릿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KT나 NGU+나 SK텔레콤이 주가 영향을 받았어요. 자, KT가 이렇고요. LGU+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늘도 밀리는 상황이고 SK텔레콤이 그래도 조금은 버티는 모습인데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작년에 이제 KT가 배당이 어떻게 됐죠? 안 좋았죠? 알고 네네. 계세요? 그쵸? 배당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 TV 보고 계세요? 전화 들으세요, 네네. 전화. 네네. 네, 전화 목소리 해주세요. 약간 어머니랑 제가 시간차가 생기네요. 배구 아닙니다, 어머니. 네네. 네, 그죠? 그래서 KT보다는 어머니, KT가 배당 매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SK텔레콤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으로요. 네, 그래서 저 같으면 KT를 이쯤에서 정리하고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정리하고 네. SK텔레콤 쪽으로 저 같으면 이동합니다. 그러면 KT를 지금 얼마 정도에 매도를 해야 됩니까? 자, KT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외인들의 매수가 오늘 좀 들어오긴 하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고 오늘 만약에 또 외인들과 기관들 매도세가 또 잡히면 정리해야 되는데요. 네. 너무 KT에 몰빵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이라도 네. 절반 정도 정리하셔가지고 네. SK텔레콤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통신주는 전부 한 종목에 몰빵은 안 되고 특히 KT 한 종목은 절대 안 됩니다. SK가 많으면 가능하지만 KT에 몰빵은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을 절반은 이동 오늘이라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셨죠, 어머니? 네. 네. 네, 어머님 상담해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바로 이상로 멘토의 강연회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 28일 일요일이죠. 오후 1시에 오목교역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 찾아갑니다. 현장 접수고요. 관련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상클럽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선상클럽을 진행하는 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으로 돌아가서 두 선상 응원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오전 10시에 채널 고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상클럽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